스타트업의 이슈를 말하다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슈스의 막내 상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릴 스타트업 군씨입니다. 잘한다. 스타트업 업계 산타 같은 이슈스의 루돌프 이타코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팟빵의 산타클로스가 되고 싶은 주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필요한 건 너밖에 없습니다. 링고입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욕해도 돼요? 삐 처리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심쿵했어. 거기서 왜 심쿵합니까? 혹시 소름 돋았어. 혹시 누구한테 메시지 보내기로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내가 이거 너 할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올해를 마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과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좀 있어요. 네. 좀 있어요?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있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 뭐 방송 그런 보고 우리 그러면 소수는 아닐 수 있죠. 그런 분들도 저희 배려해야죠. 그럼요. 지난번 연장성상으로 얘기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도 이제 평일이기 때문에 그쵸, 또 출근도 맞아요. 다 하고 퇴근도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들으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른 분들 크리스마스 맞아서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방송이 다 됐네. 크리스마스 때 외국에 있을 예정이라서. 잡혔나요? 네네네.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혼 생중계 중입니다. 계획 그렇군요. 있으시죠? 있어야죠. 저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아직 말하지 없습니다. 않겠다. 그건 아니고요. 아예 좀 사정이 있어서 그렇군요. 당일날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당일날만 25일 뭐가 날만. 있을 것 같다. 네. 어떻게 파티맨이야 우리 타코님 파티 없습니까?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올해 크리스마스는 좀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가족들과 보내야죠. 저는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이인가요 타이인가요? 둘 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때 나가면 사람만 많고. 저는 요즘 사람 많은 거 좀 복잡해요. 싫어서 그냥 집에서 나홀로 집에나 보면서 아마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집에. 않을까. 군시님은 어떠세요? 군시님은 어떻게 또 종교 활동 하시는지? 그러니까 오늘도 옷이 크리스마스 맞춰서, 네. 맞아요. 빨간색 옷을 입고 근데 오셨거든요. 원래 크리스마스 날은 좀 조용하고 이브 날이 좀 화려하지 않나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 가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11시 정도에 이제 축하를 그쵸. 하죠. 그 외에는. 그렇군요. 별일 없으면 가려고요. 어.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으면 못 가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아직까지는 뭐 너무 이렇게 정중앙에 있어서 어디 놀러 가기도 좀 그렇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당일이. 당일에. 그쵸. 그러니까 이브가 화요일인 거고. 네. 그래서 뭐 딱히 뭐 계획을 잡기도 좀 그렇고 뭐 물론 크리스마스 파티 하고 싶긴 한데 또 이거 워낙 핫한 시즌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맞아요.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연말에 어쨌건 약간의 연휴가 있는 회사들도 좀 있고 맞아요. 마음도 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채워드릴 수 있도록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이시스가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스타트업 시네마.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슈스가 드리는 선물 저희가 뭐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런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5명이서 영화 하나씩 좀 준비해왔죠, 여러분. 네,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분부터 좀 털어볼까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오늘 이제 스타트업 시네마는 저희가 이제 여러 영화들 중에서 어떤 스타트업을 좀 떠올리게 하는 아니면 스타트업과 관련된 그런 영화들을 이제 멤버 한 명씩 이제 선택을 했고요.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스타트업의 실상은 어떤지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타코님이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영화 얘기하셨는데 스타트업 관련된 영화가 그렇게 많은지도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여러분들 스타트업 관련된 영화 또는 뭐 연관성 있는 영화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많이 있죠. 뭐가 사실 있나요? 생각보다 스타트업
얘기 있는 거 많아서 뭐 잡스, 스티브 아, 잡스, 기본적으로 아주. 초창기 얘기가 좀 있는 거. 스티브 잡스는 영화가 2개가 네, 있다. 잡스가 네. 있고 스티브 스티브 잡스가 잡스가 있고. 아, 좀 대단한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잡스가 좀 대중적으로 더 유명하고요. 그때 애시든 커처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고 맞아요. 스티브 잡스는 약간 조금 뭐랄까 투서 개인사 멤버가, 네. 개인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 영화다 어. 보니까 조금 대중성은 떨어졌죠. 아, 약간 좀 일대기적인 얘기인가 네. 보네요. 어. 저는 뭐 인턴 볼 때도 되게 아, 많이 맞아요. 생각했는데 아 아, 인턴. 인턴. 거기에 아마 그 사무실이 네. 굉장히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스타트업 맞아요. 사무실. 그쵸. 맞아요. 거기 인턴하셨던 분이 근무했던 그 회사의 사무실이었죠. 거기가 약간 아. 패션 회사 아니었나요? 네, 그 맞아요. 당시에? 그쵸? 쇼핑몰. 쇼핑몰이죠, 맞아, 쇼핑몰. 쇼핑몰. 그래서 앤 해서웨이와 앤 그다음에 해서웨이. 로버트 드니로가 음. 주연했던 시니어 인턴. 네, 네, 네.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서 아, 저도요. 어둠의 경로를 이제 갖고 소장하고 있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아니, 좋아하는 영화인데 왜 어둠의 경로를 갖고 있어요? 아니, 맨날 스타트업 얘기하시는 분이 안 어디 되겠네. 어떻게 뭐 왓챠나 넷플릭스에서 봐야지. 그래. 소장을 못하니까. 소장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DVD나 뭐 그렇게 네이버 하는데. 굿 다운로드 거기서 그럼요. 돈 주고 다운로드 받으셔야죠. 네이버도 대기업이고 그거 아. 제작한 워너브라더스도 대기업이고 내가 걔네들 내가 그런 악덕 기업들의 배를 빌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맞다. 이상한 논리인데? 아,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아니 넷플릭스 보고 따로 가지고 있으면 넷플릭스도 대기업이죠 이제. 다른 거. 왓챠 플레이 봅시다. 왓챠 플레이. 왓챠 그럼 플레이, 대기업권 우리나라. 안 쓰겠다? 우리나라 거라도. 다른 분들 또 어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 텐데 더 서클이라고 더 서클. 네, 저 엠마 왓슨 좋아해서 봤는데 네. 이게 약간 구글과 페이스북을 합친 듯한 회사가 등장을 해서 네. 뭐 또 그런 캘리포니아의 그 팔로알토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거 봐야 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관심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저는 골드라고 약간 이거 스타트업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사업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뭐 스타트업 얘기를 하지만 결국 스타트업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석유 시추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뭐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그거 관련해서 뭐 투자를 받고 그 투자 받은 사람이 그 시추를 하면서 이렇게 기름이 나올까 말까 그것 때문에 그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항의도 받고 뭐 이러면서 버텨가는 결국 끝이 나오는 약간 그런 그래서 약간 보면은 이 사업가적인 기질을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좀 그리고 재밌는 뭐 영화입니다. 이제 인턴 말고 인턴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코미디 영화인데 그래요. 빈스 완이랑 저기 오웬 윌슨 나왔었던 영화고요. 이거는 구글의 완전히 구글. 네, 완전 구글 얘기. 구글 이미 다 잘 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약간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좌충우돌을 와, 얘기하는 이거 재밌겠다. 재밌어 코믹이에요. 제가 두 배우를 되게 좋아해서 빈스 완이랑 오웬 윌슨 좋아해서 재밌게 봤었던 영화. 아 말빨이 장난해. 예, 여기 재밌죠. 하는지. 그리고 사실 이제 창업 스토리가 영화화 되게 좋은 네. 그 소재라서 뭐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아마 파운더라고 맞아요. 맥도날드긴 하지만 맞아요. 어쨌든 파운더라고 맥도날드 그 창업 스토리를 영화한 영화가 있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또 그 실화와 가까운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런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얻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푸드트럭 했던 저기 우리나라 아메리칸 셰프요? 셰프. 아메리칸 셰프. 예. 그것도 약간 좀 조금 굉장히 넌픽션 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좌충우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셰프 말씀하신 거. 네. 한국계 이제 미국인 셰프가 이제 거기 셰프 자문을 했었던 거고요. 아.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한때 푸드트럭 하면서 여름에 우리나라 주요 해수욕장을 비치. 돌아볼까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진짜 뭐 먹고 싶어요. 제가 엄청. 그래서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영화 개봉하고 나자마자 서울에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쿠바노스라는 샌드위치를 하는 데가. 그게 경리단길에 있어가지고 제가 먹어봤었거든요. 그 영화 보고 나서. 뭐 맛은 있는데 그렇게 찾아갈 맛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네. 혹시 군수님은 보신 영화 중에 뭐 이런 관련된 영화 혹시 없나요? 저는 아까 전에 인턴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면 스타트업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죠? 그 처음에 완전 다른 길로 원래 편집자의 길로 가려 했다가 패션 업계에 들어가서 좌충우돌 하는 얘기였는데 왠지 그 느낌이 들어서 스타트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뭔가 비즈니스적인 이야기 또 스타트업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외에 우리 5명의
멤버들이 좋아하는 또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영화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신님 먼저 간단하게 해볼까요? 근데 원래 저는 지금 추천한 영화가 바뀌었어요. 뭐예요? 원래는 스티브 잡스를 추천하려고 해서 다시 봤거든요. 근데 다시 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게 힘드셨나요? 좋은 얘기네요. 뭐가 힘들까요? 이게 감정이입이 스티브 잡스한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왠지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악마를 프라다입니다도 레네소이한테 감정이입하신 것 같은데. 거기 편집장이 보급 편집장.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크리스마스 때 추천하면 너무 힘들 수 있겠다라는 항상 생각나고. 그래도 저희가 리스너분들한테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조금은 더 좋고 리본 좀 달리고 좀 그런 걸로 해야 되니까. 리본? 그래서 저는 다른 영화를 추천할 건데 근데 스티브 잡스 영화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보셨다면? 독특한 구성이더라고요. 그 3막인데 120분짜리 3막을 40분씩 자르고 카메라도 다르게 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요? 시간 순서가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다시 써서 했는데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는 바로 스타트 업 앤 다운이라는 넷플릭스에서 있는 영화인데요. 2019년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 원제는 업스타트. 인도 영화. 인도 발리우드 영화인데. 발리우드.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 그래요? 네. 꼭 한번 보세요. 되게 저는 이전에 발리우드 영화를 본 게 새 얼간이들.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 맞아요. 거기도 이제 남자 3명의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 그때는 너무 말이 안 되게 웃긴 것도 있었거든요. 정말 발리우드 느낌이 났는데 이 영화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발리우드 영화가 이 정도 수준까지 됐다, 이 정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돼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내용은 스타트업 한 시놉시스를 잠시 만들면, 그러니까 작은 시골 마을에 세 친구가 있는데, 맞아요. 이 친구들도 지금 초반 시작부터 아이템 내고 어떤 사업을 할까 서로 아이템 회의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한 번 사업구상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은 개발자고 한 명은 정확히 안 나지만 기획 쪽, 한 명은 UI 디자인 뭐 약간 그런 포지션으로 나눠요. 정확한 롤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한 명은 그 나중에 CEO가 되는 한 명이 인도가 의료도 부족하고 교통도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도시에 있는 간단한 약을 그걸 사서 먹으면 주사를 맞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친구들과 하다가 그래 도시에서 출퇴근한 사람이 약을 사오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자 해서 이게 대박을 치는 거죠. 간단히 대박인데 그 대박 사이에 얘기하면 처음에 서비스가 잘 됐는데 이제 서비스가 잘 되면 리소스가 필요하잖아요. 운영 자금이. 그래서 운영 자금을 모으려고 VC들한테도 가서 투자도 받고 하는데 다 실패하고 이제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국으로 가는 인도 공항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인도 담배 왕의 아들 만나는 거죠. 그 사람한테 투자를 받으면서 갑자기 늘어나는데 지금 스포일러 하시면 안 돼요. 사무실을 보면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사무실 보면 정말 지금 위워크 느낌이 나요. 사무실들이. 정말 지금 스타트업 사무실 공간 생각하면 정말 딱 이 느낌 난다? 현실적인 느낌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투자사들 관계도 있고, 이제 코파운더들끼리 얘기도 있고, 정말 너무 흔한 스타트업 이야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우정이 틀어지고. 그 이유들은 있는데, 이유들은 영화를 보시면서, 네. 이게 재밌다라고 추천하시는 이유,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내용을 이제 지금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이거 보시면 재밌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이게 왜 재밌지? 대리체요? 네, 동화감이 들어서 그러나 스타트업에 있으면 약간 좀 한번 커진 스타트업을 옆에 보고 있으면 이걸 확실히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영화에 관련된 내용이 옆에서 일어난
걸 한번 확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 이랬었지. 아니 실제로 이렇게 뭔가 안 되는 것도 힘들지만 잘 돼도 사실 서로 맞아요. 이렇게 파운더들끼리 또는 이렇게 으쌰으쌰했던 그런 팀워크가 좀 무너지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이 있고. 많이 있다면서요, 이번에. 뭐 실제로. 대표와 코파운더가 오랫동안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왜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죠. 네,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게 저는 네. 다 다른데 이게 되게 합일 일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직원과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뭐 가치관이 달라도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표와 코파운더는 이제 뭐 때문에 싸우냐면 주로 이제 사업 방향성에서 뭐 A를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은 B를 가야 된다. 요런 식의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부딪히면 대부분 대표가 이기고 이긴다고 표현하기보다 대표 쪽으로 네. 가게 되고 그럼 이제 코파운더 분들이 아이씨 그럼 난 나갈래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일상다반사죠. 그러지 않는 경우가 없죠. 그래요? 제가 아는 경우는 딱 유일한 한 회사밖에 없는데. 어디요? LG와 GS. 이렇게 잘 분리된 갑자기 재벌. 한 가지만 갑자기? 한 회사만 있지는 않겠죠. 아직도 알고 이제 있는, 대표랑 이제 코파운더가 잘 지내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오래 이렇게 염력이 오래 됐는데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대표님들한테 코파운더 분들은 몇 명이었고 지금 어디 있냐라고 하면 아마 한 5년 이상 된 스타트업이면 대부분 뭐 초기에 셋이서 했는데 두 친구들은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되게 사실 뭐 코파운더분 뭐 2명, 3명 시작해도 진짜 5년 이 기준인 것 같아요. 5년 네. 기준 되면은 정말 틀어져서 나가거나 아니면 못 견디고 나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틀어진다기보다 아까 얘기한 사업 방향 다르면 그냥 쿨하게 그럼 난 내가 할 길 갈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스타트업 생활 자체가 힘들어서 못 그렇죠. 맞아요. 상대님 어떠세요? 상대님 이렇게 네. 새 친구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창업을 해보신 분으로서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망하면 되나요? 맞는 말이죠. 왜냐면 어쨌든 기반이 뭐 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관계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친구랑 많이 하다 친분으로 보니까 시작을 하니까. 그 친구일 때랑 같이 사업하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왜냐면 친구일 때는 어쨌든 서로 뭘 하자 했을 때 약간 평등한 구조에서 한다고 하면은 회사다 보니까 수익적인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간은 그냥 일반 회사 들어가서 내가 저 사람이 대표다 아니면 내 상사다 이런 개념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회사라는 걸 하면서 새롭게 그쵸. 설립된 구조다 보니까 그 구조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성장했냐 이런 거는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직급이 대표고 나는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내 의견이 뭐 묵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내 의견보다는 대표 의견을 많이 따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창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서로 다 좀 머리가 크신 분들이죠. 자기 의견도 강하고 그렇지. 근데 내 의견이 안 들어진다고 의욕도 하면은 높고. 그럼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같이 있고 싶지 않겠죠. 네.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영화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 더 스톡 옵션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또 무조건 보셔야겠네요. 저희도 무조건 봐야겠네요. 저희가 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스톡 옵션 중요하다고. 근데 발리우드라고 하니까 혹시 여기에도 막 이런 뮤지컬처럼 아니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되게 담백하다.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발리우드가 아닌데. 그러니까 넷플릭스 내가 봤을 땐 이럴 수도 있지. 넷플릭스 투자 영화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금지 조항으로 뮤지컬 안 돼. 갑자기 알지? 생뚱맞게 춤추면 안 된다. 왜냐면 넷플릭스는 항상 이제 전 세계 시장을 그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쵸. 거기에 맞는 스탠다드한 거를 가자. 넷플릭스 이렇게 관여를 잘 안 하는데 발리우드는 좀 했나 보네요. 아니면은 얘네가 지레 짐작으로 이런 거 안 좋아할 거야 투자자들이. 아니 갑자기 스카프 같은 거 다 두르고 나오면서 춤춰야 재밌는데 발리우드는. 근데 뭐 발리우드도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담백한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이걸 보니까 생각난 게 이제 최근에 구글 정확히는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대표가 이제 교체가 됐는데 새로운 대표님이 이제 인도계 미국인이고 맞아요. 이걸 사실. 필두로 이제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인도계 미국인들이 강세를 보인다. 라는 얘기들이. MS도 지금 인도 분이시고. 네. 인도 분들이 수학을 잘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그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숫자를. 근데 IIT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인도에 있는 대학인데 MIT를 따서 네루가 만든 대학인데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점수로 인도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을 1등부터 100등까지 태워서 101등이면 불합격. 그래서 이 관련된 시장도 크고 집안에서 이 한 명이 IIT 가면
개천에서 용나는 인도에서는 월 30만 원 월급 받는데 이 사람 미국에서 받으면 말 그대로 1,000만 원 1억까지 가는 거잖아요. 집안이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인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인도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네요. 그냥 그렇죠. 세월간이도 그 대학이 공과대학이에요. 배경이.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상향이 있나 보네요. 인도 시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 군시님의 첫 번째 픽은 업스타트. 스타트업 앤 다운. 스타트업 앤 다운이고 네. 영어로는 업스타트. 네, 업스타트. 어,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지금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2019년도 작으로. 따끈따끈한 영화죠. 진짜 좋네요. 최신에 나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실은 스티브 잡스 검색하기가 연관 검색어로 걸리더라고요. 어. 넷플릭스에서. 아니, 네. 넷플릭스에. 오, 네. 잘하네, 일 잘하네, 저기,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자, 뭐 비슷한 영화여서 네. 연이어서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 이 영화는 안 보신 분들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물이라는 컨셉인데 이미 다들 가지고 계신 영화일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혹시나 아직까지 그래도? 안 보셨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20대 초반 분들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아직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영화가 2010년도 영화여서 네. Z세대 분들은 아마 아직 영화를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이게 이제 창업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은 데이비 핀처 감독님이시고 뭐 나를 찾아줘 아니면 하우스 오브 카드 등 약간 스릴러와 심리가 좀 섞여 있는 영화를 되게 잘 만드세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도 뭐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기보다는 네. 근데 이 영화는 어. 그 각본 쓰신 분이 엄청 유명해요. 맞아요. 아론 소킨이라고 네. 이분이 웨스트윙이랑 그 뉴스룸 각본 쓰신 분이어서 뉴스룸도 네. 재밌었는데. 머니볼도 썼어요. 네, 머니볼도 써가지고 오. 기가 막히게 쓰시는 분은 좀 유명하죠. 맞아요. 그렇군요. 각본도 되게 탄탄하고 물론 그래서 이제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이제 마크 주커버그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펄펄 떴죠. 네. 뭐 실제로 제가 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디님이 얘기해주신 대로 이 아론 소킨이라는 작가분이 되게 맛깔나게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뭐 처음에 코파운더들이 뭐 그 의기투합하고 그 쌍둥이 형제들이 뭐 방해도 좀 하고 이제 중간에 그 넵스터 창업자가 합류를 하고 막 이런 거는 그냥 팩트인데 그 팩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되게 아론 소킨 작가가 그 쫄깃하게 만들었고 이제 데이비 피처 감독님의 연출력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뭐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주인공인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영화상으로는 이제 여자한테 차이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포스터에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억 명의 친구를 맺지만, 그러니까 사이버상의 친구는 많아졌지만, 뭐 너 실친은 있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던져서 실제로 보면 되게 공허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좀 되게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그런 해피한 영화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전 재밌게 봤고, 그 되게 쫄깃쫄깃한 영화고, 자, 아까 제가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또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제 OST거든요. 이제 OST를 이제 트렌트 레즈너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분은 아마 이름을 못 들어보셨을 텐데, 나인인치 네일스의 리더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OST를 많이 참여하시는데, 이분 음악이 되게 음슴하고, 되게 이렇게, 보시면 아세요. 보시면 맞아요. OST만 좀 봐도. 그래요. 그 영화가 뭐랄까, 좀 이렇게 고급져 보인다? 약간 네. 음악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등장인물의 그 감정 묘사도 되게 잘 돼 있고 그쵸. 거기에 음악에 되게 큰 역할을 해서 드라마인데도 중요하죠. 불구하고 장르는 드라마 쪽인데 음악 때문에 약간 스릴러적인 요소가 네네,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에 대한 게 별로 없는데 음악이 약간 대신해주는 요소도 많은 것 맞아요. 같고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영화상으로는 재판 중인 상태에서 재판 중에 나오는 얘기들을 이제 극화해서 보여주는 형식을 플래시백이라고 네, 하죠. 플래시백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대님 얘기대로 뭔가 개개인의 감정보다는 그 상황 묘사에 치중이 돼 있지만 이제 음악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 배우인 제시 아이젠버그도 이 영화 통해서 약간 잘 네, 잘 나갔죠. 기존의 인지도에서 확 올라가면서 뭐 그 이후에는 이제 A급 배우 반열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와우. 앤드류 가필드도 나와요. 아, 그쵸.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도 나오고 해서 되게 좋은 영화고 이게 그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큐멘터리로 보시면 안 되고 되게 영화를 보고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흘렀구나. 정말 하버드 기숙사에서 지네들끼리 놀면서 하고 그 페이스 매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페이스북의 초창기 모델이 이제 그 여대생분들 기숙사. 하버드 기숙사별로 네네네. 여대생분들 약간 그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을 해서 이제 했던 건데 그걸 통해서 실제로 하버드 서버가 크래시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불려갔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사실 저는 제시 아이젠버그가 영화 연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는 맨날 이 톤으로 연기를 해서 그냥 캐릭터를 잘 만든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전 재밌는 게 여기서 그 넵스터 얘기도 잠깐 넵스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와우. 손 파커가 나오는데 존 파커가 저희가 아는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 근데 약간 저스틴 팀버레이크 느낌이 나는 역으로 연기도 하셔가지고 약간 좀 여자분도 좋아하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결국 뭐 더 얘기하면 좀 실제로도 그런데, 좋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약간 잘 연기했다. 생활 연기했다. 연기가 아닐 수 있죠. 생활 연기. 생활 연기. 근데 약간 쫄보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쵸. 슈퍼가 좀 쫄보로 나오고. 살짝. 그 다음에 아까 그 군신님이 추천해 주셨던 스타트업 업 앤 다운처럼 여기도 약간 이제 코파운더끼리의 갈등. 그 다음에 거기서 지분율. 계약. 그 이제 희석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되게 사실 실상을 잘 묘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고 좋아하는 영화고요. 그리고 이게 영화지만 극중 인물이 한 명 빼고 다 본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한 명은 몰랐어요. 링고님이 말씀하셨던 헤어진 전 여친. 그분이 아마 가상의 인물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영화 중반에 보면은 이제 마크 주커버가 새로 사귀는 여성분이 이제 동안계로 나오시는데 그쵸, 그분이 그쵸. 션 맞네요. 실제로 네, 와이프분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윙클버스 쌍둥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되게 미국의 명문가 출신 애들이고 쌍둥이고 실제로 하버드 조정팀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블록체인 투자해서 돈 많이 엄청 벌었죠. 비트코인 투자했던 애들. 페이스북으로도 돈 벌었죠. 돈 벌어요. 그 아이디어 했나? 아이디어 도용으로 해가지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언급 못하는 계약서 쓰고. 그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6인가 했다고. 조정으로. 네. 근데 전 여기서 약간 왈도 세브린의 약간은 조금 연민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좀 픽션도 있겠죠. 자세한 우리 모르니까. 네, 어쨌든 나름 왈도 세브린도 열심히 한다고 뭐 가서 뭐 이렇게 펀딩도 받으려고 가서 하고 하는데 그 과거에 좀 사업했던 앱스터 창업자 숀 파커가 어쨌든 더 퍼포먼스를 낸 거잖아요. 그쵸. 잽이 안 그러다 되죠. 보니까 잽이 안 되다 보니까 얘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대여받지도 못하고 결국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연민이 느껴졌어요. 그 부분이 여기에. 진짜 실제 상황이랑 너무 동일을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구글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을 시작한 IT 기업들은 우리는 딱 그 스타트업 생각하고 아니 그 기업을 생각하면 한 명만 생각이 그쵸. 나잖아요. 대표만 생각나는데. 딱 대표만 생각나잖아요. 딱 그렇게 되거든요. 결국 다 쳐내주고 남는 사람은 하나. 우리가 뭐 아마존 하면 우리 베조스 형, 페이스북 하면 조커버그, 구글 하면 레리 페이지. 아니 구글은 그래도 공동 근데 창업자. 그래도 약간 더 레리 페이지가 상징적인 인물로. 더 좀 다른 그러지 않나요? 저는 왜 구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구글은 페이지랑 그 세브리 구린이랑 둘이서 같이 갔다라는 게 계속 그쵸. 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물론 맞아요. 한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컬할 수도 있지만 좀 목소리를 내는 편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번에 결국 다 빠지는 것도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브로맨스가 좀 있었다. 제가 이걸 보면 생각했던 게 이 왈도 세브린이 아마 경영학과로 나올 거예요. 맞아요. 결국 개발을 IT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야 되나? 역시 개발을 해야 이해를 하고. 기술이다. 사람 기술 배워야 된다. 여기 뭐 파생 상품을 돈 번다고 나오시는데 다 의미 없다. 개발 코드 한 줄 쓰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션 파커도 개발자가 아니었잖아요. 일박은 했어요. 과거 어쨌든 냅스터 그 엑식 경험이 개발했었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개발한 거 아니고 마케팅한 거죠. 그 마이클 윙클보스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냥 그 말씀드리면 그거를 연기했던 배우가 아미 해머인데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나오셔가지고 같이 보면 또 재밌습니다. 여기서 완전 색깔이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뭐 드는데. 다르면서 좀 비슷한. 그래요?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 쌍둥이로 나오잖아요. 쌍둥이를 한 사람이 연기했다는. 1인 다역으로. 점 찍고 나왔나요? 그래서 일단 각본과 어떤 이게 왜냐면 감독상 후보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영화로 소셜 네트워크 영화로
저기 데이비드 핀처가 이제 감독상 후보까지 올라왔어서 되게 잘 만든 영화고 또 스타트업과 특히 이제 페이스북처럼 이제 커져갈 때 여러 가지 잡음들을 드라마로 그쵸. 잘 풀어놔서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보실 수 있다. 안 보셨으면 네. 이번 정말 겨울에 추천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된 영화라서 저는 사실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저 한 조- 두세 조금- 번 본 아, 적이 그래요? 있어요.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도 엄청 많이 봤어요.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또 이렇게 좀 우리가 다 그 페이스북의 어떤 이런 결론을 알고 나서 이런 걸 보는 맞아요. 것도 아, 그쵸, 되게 그쵸. 재미있는 그쵸. 영화의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 사이트 모습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속균이 스티븐 잡스도 각본인데요? 네, 맞아요. 다 전기 영화. 소균이 형 장난 아니에요. 그 또는 영화-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은 분이실 수도 소균이 있고요. 형 각본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해서 그 형이야말로 진짜 누구 다형이야? 외계인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각본 짜낼 수도 있어요 진짜. 외계인 고문이요? 와, 소균이 미래에서 형, 왜냐면 소균이 저런 형이 표현이 있잖아요. 소균이 형이 인볼브되어 있는 제품도 진짜 많고 혼자는 아마 다 못 쓸 거예요. 아마 팀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럴 수 원래 있죠. 작가들은 다 팀이 있죠. 네. 문화생. 자, 그래서 우리 링고님의 픽은 소셜 네트워크였습니다. 자, 요거랑 좀 연장선상에서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아론 소킨 네. 네, 우리 작품. 상대님의 아론- 픽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소킨이 각본 또 쓴 영화가 머니볼이란 영화인데요. 아마 머니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거고 브래드 피트를 좋아하는 분이 좋아하는데요. 너무 멋있게. 그쵸, 예, 브래드 피트도 저. 좋아하시겠죠. 근데 네. 제가 야구를 잘 모르는데 네네네. 야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재밌었어요. 아, 근데 근데 야- 이게 왜 야구 얘기인데 스타트업 좀 생뚱맞은데요? 뭔가요? 아, 그렇죠. 왜 이거는 예를 들어 머니볼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책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뭐 머니볼이란 이론을 기반한 야구 전략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한 좀 침체되는 팀을 살린 반등시킨 그런 스토리가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픽션이 좀 가미됐는데 대부분 다 실한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한 이유는 이 내에서 약간 스타트업 같이 그런 볼 게 많아가지고 추천을 드린 거고 뭐가 있었죠? 대표적인 얘기가 이 영화 스토리가 어쨌든 잠시만요. 이것도 꽤 된 것 네. 같아요. 제가 이거 이것도 개봉할 때 2011년도 봤는데 때 개봉한 영화고 브래드 피트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 엄청 재밌네요. 네, 저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왜 기억이 뭐 담배껌 씹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야구 감독이어가지고. 원래 브래드 피트가 또 제가 이거 하면서 찾은 건데 헐리우드계 먹방 왕이래요. 그래요? 헐리우드계 하정우를 해요. 그래가지고 먹는 씬이 계속 나와요. 아. 입을 가만히 안 두고 있더라고요. 머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오션스 11 시리즈에서 나올 때 등장 씬에 항상 뭔가를 먹고 있어요. 그래요? 오션스 11에서 오. 네, 모든 씬에서 등장 씬 할 때마다 뭘 먹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랑 있고 햄버거 먹을 때 있고 막 항상 뭘 먹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머니볼에서 스타트업의 포인트를 뭘 찾을 수 있을지 상대님 소개 일단 이건 부탁드릴게요. 뭐 메이저리그의 오클랜드 애슬레틱이라는 그 구단 거기에 이제 단장으로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나오고요. 그 구단이 과거엔 잘 나갔는데 현재 이제 메인 선수들도 다 빠져나가고 좀 팀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새롭게 팀 빌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팀 빌딩을 잘해가지고 그 시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저희 스타트업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애슬레틱도 거의 그와 비슷했고 주위의 평도 안 좋았는데 이 빌리빈을 역할한 브래드 피트가 그 힘든 과정에서 자기가 처음에 딱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인 걸로 통해서 성공을 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머니볼이란 이론이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선수를 다 판단했고 과거에는 뭐 이 선수의 과거의 이력이나 아니면 뭐 외형적인 것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표 삼아가지고 했는데 이 머니볼 이론이란 거는 그 숫자 진짜 데이터만으로 이 선수들 평가해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게임을 운영해가는 그걸 통해가지고 이 메이저리그를 아예 바꿨죠. 그 경영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 머니볼 이론을 모든 구단에서 다 채용하고 있고 레드삭스는 이 애슬레틱을 보고 나서 바로 이 머니볼 이론을 썼던 그 작가분을 아예 채용해가지고 팀까지 완전 변화해가지고 그때 뭐 1915년도 뭐 그때 이후로 최초로
팀 우승까지 하는 뭐 와, 그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잘 모르시는군요. 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일단은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좋아요. 일단 여기 이제 피터 브랜드라는 역할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역할에서는 머니볼 이론을 갖고 있는 조나 힐이라는 배우가 하는데 조나 힐이라는 배우는 이제 워낙 덩치가 좀 있어서 되게 그 둔한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일대 경제학과 출신의 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저는 통계 전문가로 네, 나오죠. 통계 전문가로 나오고 이제 여기서 스타트업과 접목되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 게 OKR을 뭐로 잡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요 직전에 메이저리그는 당연하겠지만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기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말했던 것처럼 스타트업처럼 여기 자금이 없어. 뭐 그렇다고 여기서 VC 가서 VC 문 두드려서 돈을 뭐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최소한의 리소스로 해야 되니까 그럼 OKR을 뭘로 잡았냐면은 출루로 잡은 거예요. 일단 출루부터 하자. 네, 출루를 해서 일단 누구든 베이스에 나가서 한 명씩 채워 나가면은 그게 이제 득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안 잡았는데 이제 얘네들이 OKR을 출루율로 계산을 하고 선수들을 다시 라인업 해보니까 싸게 약간 저평가된 선수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뭐 다른 거 못해도 돼. 공 못 잡아도 되고 수비 못해도 되는데 무조건 쳐서 출루만 나가. 이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저닝을 이제 빌리 빈이라는 감독이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처럼 여기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공격형이 됐겠네요. 근데 뭐 저는 뭐 야구를 잘 몰라서 그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영화 봤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빌리빈이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아요. 일단 스카우트 할 때 무슨 뭐 위원회처럼 꾸려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막 뭐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빌리빈이 아까 만났던 피터 브랜 그분이랑 같이 통계학 관련돼서 이제 그분을 채용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다른 의견을 다 묵살시키고 자기 의견을 쭉 밀고 나가요. 그러면서 엄청 비난을 받고 그 시즌 초기에는 계속 져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계속 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를 내는 건데 그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이분들 스타트업의 대표라고 생각했을 때 다들 비난이 많잖아요. 뭐 안 된다, 뭐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존버해가지고 저는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보는 게 어쨌든 그 힘든 과정을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세상은 잘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도 막 포기하려고 여러 번 했지만 결국은 버티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스타트업 관련된 영화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스타트업과의 연관성 제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타코님이 또 설명해 주셨지만 또 제가 원래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게 결국은 시장을 균열을 낸 거거든요. 이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머니볼 이론을 통해서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해서 기존의 클래식 스탯 타율보다는 아까 얘기해 주신 이제 출루율이 더 중요한 스탯이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이 타율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출루율 좋은 선수들이 저비용 고효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비용 고효율인 선수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오클랜드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승승장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균열을 냈는데 또 좀 아쉽다면 아쉬운 게 또 스타트업이랑도 닮은 게 이게 대기업이 뛰어들기 시작하면 스타트업이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비용 고효율을 모두가 노리면 이제 저비용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효율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이 이론을 채용한 이제 보스턴은 우승을 했고 오클랜드는 사실 원래 보스턴은 명문 구단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클랜드는 끝내 우승 못했거든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스몰 마켓의 한계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참 스타트업이랑 닮았다. 맞아요. 약간 자본력의 힘인 그러네요. 것 같기도 네. 하고 시스템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뭐 씁쓸하네. 상진님 말씀하셨던 건 이제 레거시 스카우터들 그쵸. 기존에 있었던 스카우터들이 생각했던 기본 틀을 깨려고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고분분투하는 모습도 있고 그쵸, 실제로 깨서 균열을 내서 냈고 네. 이제 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 카카오가 들어와. 그래서 이제 그럼 끝이야. 그 끝났어. VC들의 질문이 현실이 된 거죠. 야 네이버랑 다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들어온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는 이거는 스타트업도 아니어서 M&A도 안 돼. 그쵸. 엑시트도 못 해. 그러네. 네, 그래서 맞아요. VC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 네. 카카오가 네이버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거 대항할 수 있느냐.
그 지긋지긋한. 그- 근데 뭐 질문. 강자는 그러니까 뭐 최고 승자는 못했어도 그럼 어느 정도 맞아요. 그 시장에. 예, 그 정도 사이즈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낸 거죠. 아니 사실- 그리고 이거 이제 실존 인물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피터 브랜드는 이제 실제로 폴 디포데스타라는 분을 모델로 한 건데 이제 모니볼 창시자시고 그래서 그분은 LA 다저스 단장, 뉴욕 매츠 부단장, 그리고 지금 이제 MLB가 아닌 NFL의 클리브랜드 브라운에서 수석 전력 사무관이라고 했다고 해서 연봉이 한 몇십억 원 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데이터의 중요성을 또 맞습니다. 다시 네, 한번 그게 알 수 있는 데이터 드리븐. 그렇죠. 네, 데이터 아, 드리븐으로. 그렇죠,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 상디님 설명에 약간 그 스포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이 영화가 그 후반부에 좀 백미는 그 보스턴에서 이 빌리빈 단장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제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와우. 되게 고민 많이 해요. 김생민인 줄. 저 엔딩을 되게 좋아해요. 엔딩도 아이고 스포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세요. 아, 뭐 어때요? 근데?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되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스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노래가 좋은 그 노래가 노래네요. 좋더라고요. 네. 근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넥센 지금 넥센이 아니 히어로즈가 히어로즈. 네. 머니볼의 한국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와우. 그런 식으로도 하긴 하는데 뭐 완전히 매칭이 되지는 않고 거기는 사실 막 사기도 많이 껴있고 해서 좀 조심스럽네요. 병없는님 듣고 계신가요?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대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구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또 잘못 건드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립을 꼭 지키고요. 근데 영화 자체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갈등이 많은 영화 중 하나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되게 빌리빈이 되게 고분분투하고 기존의 감독이랑도 엄청 싸우고 맞아요. 스카우터들이랑 엄청 싸우고 단장이랑도 엄청 싸우고 엄청 자 감정 소모가 좀 많은 영화. 근데 머니볼 딱 보면은 지금 딱 말씀하신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근데 전략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 그런 정치적인 거를 맞아요. 신경 아예 안 써요. 맞아요. 보면은 그냥 제가 딱 세우는 걸로 쭉 가지 뭔가 타협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보면서 또 느꼈던 거는 처음에 빌리빈이 선수들이랑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럼 자기가 스카우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랑 정이 되면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 저도 야구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안 게 그냥 전화하면 선수들 약간은 물건 바꾸듯이 이렇게 교체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선수들과 대화가 없었는데 결국 이게 경기가 잘 안 풀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수한테 가서 이제 대화를 걸면서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경기도 나아지고 맞아. 결과도 좋아지고 이런 게 나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뭔가 경영자분들이 맞아요. 단순히 직원들에게 일만 시키고 그렇게 뭔가 하는 사무적으로 것만이. 하기보다는 뭐 약간 인간적인 마음의 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결국 선수들이 그거에 부분들도. 감동을 또 느껴가지고 맞아요. 행동도 달라지고 동기부여. 결국은 동기부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대님은 머니볼 해주셨고요. 저 이어서 할게. 저도 실화 기반으로 한 저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피겨스 아마 보신 분들 역시 또 많으실 텐데 사실 이거는 이제 3명의 여성분들이고요. 사실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사실 흑인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1920년, 30년대에 나사에서 일을 했던 전산원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것들을 예전에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수학자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여성분들이고 흑인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특히 나사라는 어떤 그 소련과의 이때 양강 구도였을 때 냉전 체제였을 때 미국이 소련보다 먼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이 있었을 때 나사의 어떤 조직 안에서 역할을 했던 새 흑인 여성들의 얘기인데요. 저는 이거를 스타트업이랑 연결시킨 이유가 이걸 보면 어쨌건 아까 균열 얘기 딱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용기를 얻으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여기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싸우진 않거든요. 그쵸. 어쨌건 실력으로 또 승부를 해서 이 사람이 꼭 이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인 것으로 이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스타트업 씬에서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냥 우리 학교 후배니까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배드블러드 그 여자분 있잖아요. 배드블러드 그 스탠포드 홈즈? 나와가지고 네네네. 엘리자베스 홈즈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템이 좋고 이래도 좋은 학교를 못 나오거나 아니면 뭐 좋은 라인을 타지 못하면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더 그런 것들이 좀 강한 게 있지 않나. 또는 좋은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실현이 안 됐는데도 엘리자베스 홈즈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스탠포드 나왔다, 뭐 걔네 집안이 좋더라라는 이유로 막 투자를 하는 어떤 이런 스타트업 세계에 대해서 약간의 좀 그 자조감이 드는 때에 요 영화 같은 걸 보시면 그래도 결국 실력이 있으면 또는 뭐 세상의 변화니까 이런 부분들을 깰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 이제 요즘에 특히 20대 친구들이 뭐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뭐 사실 흑인 요소가 더 강하고요.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그게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는 이제 여성분 세 분이 나와요. 이제 극중 이제 이름이 캐서린 존스, 그다음에 도로시 본, 그다음에 메리 잭슨이라고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시고 특히 캐서린 존슨 이분은 나사에 이분 이름을 딱 빌딩이 따로 있을 정도로 나사 아폴로 그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결국 주연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력으로 지려 밟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노력이 다 기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캐서린 존슨 이 역할을 하셨던 이분께서는 원래 좀 워낙 특별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 신이 회상신에서 그게 나와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흑인 여자 아이가 너무 승리력이 특출이 나니까 이제 뭐 또 좋은 학교를 가라 이렇게 맞아. 하는데 거기에 좀 어려움도 좀 있었고 부모님이 부모님이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도로시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러니까 매니저, 그러니까 주임으로 나오시는데 이때 뭐가 나사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IBM 컴퓨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을 부시고 컴퓨터를 넣어요. 그 당시 컴퓨터 너무 커서. 맞아. 그렇죠, 서버 그렇죠. 같은 느낌. 서버도 이렇게는 요즘 안 만들걸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런데 이분은 또 뭐였냐면,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카큘레이터라는 역할이 줄어들겠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요. 몰래. 맞아. 시대를 되게 빨리 읽은 거죠. 빨리 아시고 그렇죠. 위기를 딱 흐름을 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스타트업 마인드거든요. 아. 뭐가 발전하겠다. 블록체인이 가겠다. AI가 가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타고. 보고 들어가야죠. 내가 블록체인. 이 바뀌는 흐름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를. 이건 진짜로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메리 잭슨 이분은 이제 엔지니어가 되세요. 근데 결국은 엔지니어가 되는데 그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은 맞아요. 흑인 여자여서 수업을. 그 나사에서 꼭 그 필수 수강해야 되는 수업이 있는데 이게 백인 남성들만 가는 학교에다가 이제 수업이 되는 개설이 거여서 되는 아예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겠다 해서 법원까지 가시거든요. 그래서 법원을 가서 잘 설득을 하죠. 맞습니다. 또 다시 스타트업 안 되면 되게 해라. 법이 이러면은 만들면 된다. 와, 내가 투표했는데. 다 뺏어가시네.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무 나 놀라워가지고 맞죠, 지금. 맞죠. 이거예요. 원래 맞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영화 내에서는 메리 잭슨 이분이 제일 저는 매력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단순히 제도와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 말이 되냐. 그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메리 잭슨의 남편도 처음엔 좀 약간 좀 이렇게 서포트하지 못해요. 되게 이렇게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잘 극복을 하고 이제 메리 잭슨이 이제 판사님 앞에서 그 연설하시는 그 장면이 명장면. 있는데 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 내에서 장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타트업 마인드로서 흐르는 그러니까 바뀌는 흐름에 잘 이렇게 순응을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항상 찾고 변화를 하고 유연하게 그다음 메리 잭슨처럼 안 되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성취해내자. 맞아요. 이런 게 있고 캐서린 존스도 뭐 약간 존버가 승리한다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다 해도 더러운 일을 맞아. 당해도 이렇게 하고 또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만 실력으로 지려 밟자. 맞아요. 내가 더 내가 수치를 더 잘 만들고 더 BM을 잘 꾸려서 실력으로 검증 받아야 된다.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이게 아마 상 받았을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 히든 피겨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피규어처럼 뭔가 캐릭터인 것도 있지만 또 숫자를 나타내는 네, 것도 숫자. 있어서 두 가지 그치. 중의적인 의미로 뭔가 히든 카드처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세 사람. 영화 내에서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에 아. 숨겨져 있었던 인물들이라는 인물들에서 맞아요. 숨겨져 있던 수치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거는 아까 뭐 영화들과는
이제 뭐 이거 스포일러는 아닌데 그래도 좀 기분이 좀 좋아지는 영화고 희망찬. 저는- 네, 희망찬. 저는 특히 이제 되게 마지막으로 좀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저도 음악 되게 좋아요. 음악이 약간 흑인, 약간 재즈풍 아, 음악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오고요. 20, 30년대를 약간 연상시킬 수 있는 뭐 파티 장면이나 그쵸, 이런 그쵸. 거에도 약간 그 흑인풍의 음악도 나오고 또 이 분들이 입고 다니는 코스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들의 옷 이런 것도 저는 되게 레트로. 네 그런 측면에서 진짜로 이뻐요. 여기서 의상 디자이너 진짜 열심히 일했고. 저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여기 의상 디자이너 분이 원래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아, 그래요? 네, 특히 메리 잭슨에 되게 그 힘을 많이 썼다는 게 각 캐릭터마다 의상이 조금 차이가 있고 메리 두뇌 매너가 잭슨은 조금 더 진보적인, 조금 더 자신을 맞아요. 표현하는 거에서 되게 패션이 비비드 맞아. 컬러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가 미국에 진짜 돈 많을 때였거든요. 우주선 발사할 때 네, 우주선 유인. 갈때 돈 진짜 많이 벌 때여서 진짜 막 화려한 것도, 그러니까 뭐 화려하다기라는 게 되게 그 여유로움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 약간 시대 배경이 많이 맞아요. 녹아져 있는 진짜 많이 영화고, 있어요. 그 저는 보면서 조금 좋았던 부분은 세 분이 너무 좀 흥이 많으시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짜 보면은 재밌어요. 예, 좀 힘든 과정도 잘 겪어내지 않았을까. 그 그렇습니다. 영화가 좀 우울하다기보다는 네. 좀 그런 걸 잘 역경을 맞아요. 이겨내는 맞아요. 좀 약간 통쾌한 영화. 진짜 맞아요. 성기한 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한마디만 더 하면 좋아요. 계속 얘기 나왔지만 메리 그 음악이랑 배우랑 연결 지으면 메리 잭슨 역할 하신 분이 이제 자넬 모네라고 사실 가수시거든요. 와우. 가수셔서 실제로 아마 OST에도 좀 참여를 하셨을 텐데 어허. 이분 연기도 잘하시는데 어쩐지. 노래도 정말 좋습니다. 멋쟁이에요, 멋쟁이.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군요. 확실히 뭔가 약간 이 스웩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히든피겨스 신나게 음악 크게 틀어놓고 보시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타코님 부탁드릴게요. 기대돼. 대망의 마지막인데 저는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2017년 작품이고요. 위대한 쇼맨이라고 그 이제 내용만 보시면은 네. 이제 미국의 피티 바넘이라는 실존 인물을 이제 얘기한 그 영화이고요.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서커스의 창시자라고도 불리우고 그다음에 와우. 근대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극 중에서는 휴잭맨이 이분을 연기하셨고요. 뭐 그 이외에도 되게 아프론도 나오고 뭐 되게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 되게 재밌는 영화고 뭐 전체적인 플롯을 하자면 이제 피티 바넘이라는 어떤 이 남자분이 이제 가정도 있고 한데 이제 좀 큰 성공을 거두고 싶어서 그 처음에는 박물관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기괴한 박물관을 해서 사람들이 막 유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요. 그러다가 서커스, 그러니까 되게 좀 기괴한 사람들을 하나의 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로 이제 피보팅을 하세요. 피보팅. 이렇게 해서 거기서 큰 성공을 하시다가 그래서 막 미국에 계신 분인데도 막 영국 영 앞에도 가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오페라 가수를 데려다가 미국 전국 투어도 하고 와우. 돈도 많이 벌고 성공 가도를 달리다. 그 약간 사건의 발단이 되죠. 그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한번 삐끗하세요. 그래서 불도 나고 서커스가 망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재기를 해서 이제 뭐 다시 리바운드 잘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프로는 여기서 이제 그 이분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뭐 밑은 아니지만 이제 그 다음 사람으로 단원. 아니 이제 파트너. 제 프로는 파트너로 나오죠. 겸 그 쇼에 참여도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물려줘요. 이분이 되게 물려주는 걸로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스타트업과 연결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 영화를 보시면은 스타트업의 어떤 그 흥망성쇠와 되게 많이 비슷해요. 일단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재밌고요. 제가 2011년 작품인데 제가 올해 그 2017년 그 해 영화로 개인적으로 뽑았던 영화거든요. 네,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연말이었는데 음악이 일단 전 너무 좋았어요. 와, 우리 약간 되게 공통적으로 이런 맞아요. 거 되게 중요시하네요. 근데 이게 뮤지컬 영화여가지고 맞아요. 노래들이 되게 파워풀한 가사도 되게 많고 연말에 잘 어울리겠다. 되게 재밌어요. 되게 이거 보면서 재밌- 이거 보면서 그 누구야 휴잭맨이 이렇게 노래를 잘할 줄 몰랐어요. 진짜 잘해요. 휴잭 원래 진짜 잘해요. 네, 진짜 잘하더라고. 요 네. 그래서 되게 음악이 일단 되게 좋아서 전 아직까지도 한 번씩 OST 듣거든요. 와우.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일단 여기서 이제 시드머니 파트는 이분이 사기를 쳐요. 이 선적회사 무슨 그 회계원으로 일하시다가 이 선적회사의 어떤 이 배들이 지중해에 다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뉴스가 늦으니까 네. 그러면은 가라앉았다라는 뉴스가 시장에 퍼지기 전에 이 선저권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요. 와우. 이 배는 내 소유고 이거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세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분이 그 이상한 그 박물관을 열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긴 박물관을 하는데 또 혼자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자녀분이 계신데 딸을 이렇게 막 같이 세일즈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티켓을 판매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니구나 해서 피부팅을 하시죠. 그래서 기괴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인 캐릭터가 되게 성인인데도 키 작은 난쟁이, 그다음에 여성 덩치가 체격이 큰 엄청 크신. 여성분이신데 그 털이 나는 분들, 그다음에 뭐 키가 큰 사람, 뭐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정말 기괴하네요. 네, 그다음에 당시에는 흑인도 좀 이제 그쵸. 그런 게 있었으니까 흑인 중에 공중 고개사 남매를 이렇게 섭외하고 해서 쇼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되게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승승장구하고 돈 많이 벌으니까 또 이제 강남 넘어가듯이 또 대저택도 사고. 강남 넘어가듯이. 네, 진짜로. 이건희 옆에 아니면 저 사듯이. 삼성동 살고 이러다가 또 아이들이 이제 그럼 좋은 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레거시 기업 자녀들이 얘네를 약간 깔보는 거야. 너네 아빠는 땅콩 팔잖아. 왜냐면 서커스에서 땅콩 파니까 이제 막 깔보는 걸 마음도 아파하고 해서 이 PT 바놈이 그러면 나도 레거시 산업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잭 에프론 역할을 하는 그 친구를 섭외를 해서 이제 필립 칼라일로 나오는데 이분이 상류층 자제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섭외를 해서 나와 파트너 동업자 하자. 그래서 6대 4인가 아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6이에요? 저기 PT 바놈이 6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카카오가 다음 인수하듯이 약간 레거시. 좋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아. 필립 칼라일. 필립 칼라일 원래 좀 잘 나가는 그런 배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필립 칼라일 원래 약간 오페라, 약간 좀 하이엔드급 이런 거 잘하는 걸 흡수를 해서 같이 서커스를 하다가 영국 여왕 앞에 가고 그래서 영국 여왕이 막 좋아해 주니까 버프 한번 받잖아요. 우리도 대통령상 받으면 버프 받는 것처럼 버프 한번 받다가 이제 여기서 그 되게 유명한 그 오페라 가수, 유럽의 오페라 가수를 데려다가 이제 미국 투어를 같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서커스 산업에는 PT 바놈이 신경을 별로 안 쓰죠. 신경을 좀 안 써.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더 이제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하지 마. 뭐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반감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뭐 데모도 하고 이렇게 반감 이렇게 하다가 약간 메인스트림을 올라가려고 했죠.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성공을 하는데 한번 확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쵸.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본업으로 돌아가야겠다. 초기 멤버들의 소중함을 안 거죠. 초기 멤버들의 소중함도 알고 그 다음에 역시 내가 원래 하던 기존 비즈니스의 본업에 집중해야 한다 해서 돌아와서 또 다시 재기에 성공한다. 이런 거고요. 한번 보시면 제가 이것도 해피엔딩이고 전체적으로 되게 흥이 많은 영화예요. 약간 스타터에 빙의 돼서 얘기해보자면 좋아요. 대표가 궁금했어요. 회사가 좀 잘 됐어요.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잘 됐어. 그러니까 막 여러 군데서 불러주고 막 뭐 저녁도 맛있는 거 비싼 거 먹고 하다 보니까 원래 계급 공신들은 이게 그냥 별로 취급을 안 해준 거야. 회사에 가도 그냥 대충 이거 하고 이거 해 이러고 자기 맨날 저녁 갔으면 투자자 만나고 뭐 사업 펼치고 멋있는 거 하다가 사장놀이라고 우리가 매출이 얘기하는 확 꺾여.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얘는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 계급 공신들이 와가지고 저희 열심히 다시 해보자 이러면서 그렇죠. 돈 안 받고 일하겠다.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성공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만 들으면 나쁜 대표인데요? 약간 나쁜 대표예요. 근데 이제 깨닫는 거죠 결국. 자신의 과오를 깨닫는 거죠. 전 여기 좋았던 게 잭 에프론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렇게 막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여가지고 그 배우가 약간 거의 주연급으로 나와가지고 준조연이죠.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랑 연결을 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런 친구들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은 있어요. 뭐 일단은 기분이 좋아진 영화도 있지만 스타트업 창업 준비 중이시거나 갓 창업하신 분들이 보시면 아마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특히 처음에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그리고 시장에 내가 내놓은 상품이 좀 별로였을 때 바로바로 피보팅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도 좀 얻을 수 있고 또 뭐 조금 한 3, 4년, 4, 5년 되신 분들 좀 잘 나가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급 공신들 하대하지 마라. 어차피 여기저기서 불러준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 번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고 파트너도 잘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극 중에서는 이제 필립 칼라일이라는 파트너를 잘 만나서 망했을 때 이
파트너가 다시 그러면은 반등했죠. 이제 네. 도와주겠다 해서 이분은 잘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파트너도 좀 중요하고 음악도 되게 좋고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진짜. 물론 이제 피티 바넘이라는 이 실존 인물에 대한 평은 되게 많이 갈려요. 맞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되게 축소한 것도 많고 되게 미화한 것도 많아서 이제 다시 말하지만 영화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보시지 말고 영화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이걸 같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거의 망했는데 어떻게든 살아나더라고요. 맞아요. 영화니까. 실제로도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지 실제로 않아요? 그렇죠. 죽지는 그런 법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또는 연말 시즌에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또 근데 유일하게 약간 아. IT가 아니었네요. 어. 요새 오면 저희가 다 나사까지 그러네요. 합쳐가지고 다 IT였는데 저는 이 영화 야구. 네? 야구. 근데 야구인데 IT를 접목한 데이라 컴퓨터라도 나오잖아요. 네. 이 영화에는 컴퓨터가 안 나와요. 시대가 일단 네, 옛날이니까. 너무 옛날이라서. 그리고 근데 저는 이거 2017년대 극장 연말 때 봤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이거 되게 스타트업이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생각했어요. 보면서 참 저 재밌는 궁금한 거 뮤지컬 있어요. 영화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안 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 하나는 실제적인 인물이 갈리잖아요. 거기 네. 실화를 듣긴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노래가 나온 영화를 잘 못 보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 물랑 루즈나 뭐 약간 오페라식으로 나오는 뮤지컬식으로 나온 영화를 끝까지 다 못 봐요. 겨울왕국. 레미제라블도 안 봤어요? 그것도 중간에 그만뒀을걸요? 근데 겨울왕국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근데 그건 저도 잡았어요. 근데 그래. 저도 이 음악 중간에 하는 거 진짜 못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 디즈니 영화 안 봤어요. 백설공주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봤었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음악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흐름이 끊기더라고요. 저도. 근데 맥도 안 받고. 근데 시카고도 못 지금은 봤다. 괜찮아요. 지금은 저도 좋아하고 이 영화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되게 좋아요. 음악들이. 그쵸. 되게 좋답니다, 여러분. 음악이 진짜 꼭 좋아요. 보시고요.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좋아하는 네. 곡도 많고 여기서. 저희 그래서 이번 그 사터과 관련된 얘기를 영국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미국 남자예요. 휴잭맨 영국. 휴잭맨 오스트리아계. 호주 맞아요. 호주. 정확히 해주셔야 그래요? 돼요. 죄송해요. 호주예요. 왜 난 영국?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쉬어가는 템포로 스타트업 얘기 플러스 이제 영화 추천. 사실 이 영화 얘기 되게 옛날부터 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 영화 얘기 엄청 많아서 예전부터 저희가 계속 그 노션에 띄워놨던 것 중에 하나인데 크리스마스 맞아서 좀 해봤고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혹은 또 재밌게 보신 영화 추천해주시고 싶은 영화 있으시면 후기나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저희도 진짜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 또 들으시는 분들 내공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좀 듣고 싶고 또 특히 Z 세대 친구들은 또 어떤 영화로 또 감흥을 받았는지 안 본 영화 많았을 거예요. 저 이건 중에 옛날 영화들이 좀 있어서. 맞아요.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상디가 마무리 부탁할게요. 다들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보내셨길 네, 바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슈스. 메리 이슈스. 메리 이슈스.